유니브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범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수험생 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촬영 중인데 입시 시절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친구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학창 시절의 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나는 그 기억이 되게 나는 게 있는데 범구가 되게 허리가 많이 아파했던 기억이 나. 내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나는 그 공부를 했었지. 맞아. 제 고교 시절 목표 대학 학과는 정말 한순간도 변함없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정말 외길 인생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로 지원을 한 대학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랑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랑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했었는데 최종 합격한 건 결론적으로 서울대 영어교육과만 최종 합격을 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통화에서도 나왔었는데 저는 진짜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듣고 노는 거 잘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모든 시간을 거의 진짜 공부와 수업 듣고 이런 데만 사용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1학년 1학기에는 2.5였고요. 1학년 2학기에는 2.0, 2학년 1학기 때 1.8, 2학년 2학기 때 1.2, 3학년 1학기 때 1.7까지 합산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 3학년 2학기는 이제 쓰이진 않았지만 2.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걸 다 합산을 하면 아마 서울대식으로 하면 한 1.7에서 8 정도 나올 거고 비중을 3학년 걸 더 이렇게 높게 두는 그런 비중으로 하면 1.6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전교에서 3등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수시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되는 대로 공부하고 그냥 아는 대로 시험 치고 그냥 전교 등수 정도만 알고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서울대 수시를 쓸 때 내신 그 성적이 산출이 되는지를 알게 돼서 그때 뒤늦게 제 내신을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이제 택도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닐 당시에는 1점대가 돼야 서울대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서울대를 붙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2학년 때부터 좀 각성을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모의고사 성적은 6월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는 다 1등급이었고 9월이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 영어가 1등급이었는데 살짝만 해명을 해보자면 1등급 컷이 98점인데 제가 3점짜리를 틀려서 97점으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었지만 정성평가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 제 수능 성적은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었고 제 생활과 윤리랑 한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생활과 윤리가 2등급, 한국사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고3 때는 대치동 단과학원 위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내신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수능 공부할 때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박광일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들었었고 수학은 정상모 선생님 현장 강의 들었고 영어는 이민규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수능 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 다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공해 주시는 교재나 자료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수험생 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선택한 기준은 형이 이제 고3 때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았는지 그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위 친구들의 학부모 분들의 후기나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탐구 과목을 인강으로 많이 해결했었는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지영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강민성 선생님 인강을 들었습니다. 고3 때 내신으로 사회문화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문화를 수능 때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신에서 이제 도표 문제들 풀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표 특강 같은 것만 따로 수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는 저는 1학년 때는 테드엑스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제가 1학년 때는 서울대학교 캠프라는 걸 그 동아리 시간에 신청을 해서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영자신문부로 이제 편입을 해서 2, 3학년은 영자신문부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교육과나 영어영문학과를 지원을 했다 보니까 영자신문부에서 영어로 실제로 기사를 쓰는 그런 활동들, 실제
실제로 내가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 문장을 적는 게 정말 다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어로 글을 쓰는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일은 단순히 영어에 대한 그런 문법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제 깨달은 점들,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 꿀팁 같은 경우에는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교수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 보다는 그 활동을 토대로 얘가 어떤 걸 느꼈고 이 활동이 정말 이 나이대 이 학생이 유의미하게 얻어가는 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거창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논문을 쓴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보기에 소논문 주제가 되게 거창해서 지금 이 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거창한 주제로 막 소논문을 쓰고 뭐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학생이 정말 이 활동에서 유의미하게 뭔가를 깨닫고 얻어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깨달은 점이 첫 번째로 일단 참신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랑 직결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건 이 활동이 이 학과랑 관련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깨달은 점들이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깨달은 점과 학과가 연결이 돼야지 활동이 연결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수능이랑 내신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강을 다녔었기 때문에 대치동 현강 교재랑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국어는 특히 아침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늘 국어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을 깰 때 비문학 제시문을 뭐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화작 문제 이런 것들을 아침 조회 시간에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을 하건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곤 할 때 제시문에서 좀 근거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정답이 4번이라고 해도 1, 2, 3, 5번은 왜 정답이 아닌지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치면 이게 정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정말 세밀하게 함으로써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라든가 기본적인 문학 용어들에 대한 정의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업 필기 그 이상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작품만 보고 수업 필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수능을 볼 때는 21번이랑 30번 그 마지막 문제가 되게 어렵고 나머지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그런 기조였어서 그 30번 문제를 맞히기 위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난도 문제들은 사실 한 문제를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지의 도움 없이 해설 강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답을 도출해내기까지 많은 사고들을 해보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이고 어떤 이론들이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깊이 고민해보는 능력이 수능 공부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BS가 계속 연계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EBS 교재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저희 학교는 부교재가 있어가지고 정말 3-4번씩 풀어봤던 것 같고 시험 전날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다 싹 풀고 잠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을 따로 암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적어두고 표시해두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고3 때 기본적인 어휘력이 베이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수험생분들 중에서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어장부터 외워서 여러 번 회독 돌리면서 먼저 베이스를 쌓아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 문법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문법은 중3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중3 때 한번 수능 문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정말 수능에만 나오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덜어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글 자체가 이제 이해가 좀 안 가서 틀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제가 추상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됐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유형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추론이 뭘 묻는 거고 순서나 문장 삽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을 골라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유형별 접근법을 조금 익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암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한 글자 한 문장도 통째로 암기를 해본 기억이 아예 없고요. 영어교육과를 지원을 하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보는 그런 활동을 고1, 고2, 고3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변형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해보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친구들을 모아서 문제 나눠주고 같이 설명도 해주고 그런 멘토링 활동까지 챙기면서 이걸 수시 1번에다가 활용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도 만들고 멘토링도 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되게 어렵고 문제를 출제할 때 있어서 많이 까다로웠다. 영어교육과에 진학해서 이런 문제 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공 수업도 들으면서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연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탐구는 기본적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백지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덮어두고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개념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하면서 정의를 설명하고 출제 원칙이나 문제 풀이 해설까지 제가 실제로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본 채로 혼자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EBS 연계교재나 부교재, 필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백지 공부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정말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신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믿어주셨고 너가 너를 믿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를 많이 안심을 시켜주셨고 2학년 2학기 성적이 정말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아빠가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데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믿으니까 너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전교 1등 하고 그냥 싹 다 해보라. 뭐 어렵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볍게 얘기를 해줘서 고무가 돼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잔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나이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건 그 나이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하시고 싶으셔도 조금 참아보시는 게 어차피 말씀을 하셔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또 잔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믿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친구들도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제일 큰 효도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이 때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합격하는 거 또는 내가 목표로 했던 그 학교에 합격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이런 모습들만큼 효도가 없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험생 노트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범구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